네, 오늘의 시작은 콜이 맞네 적네 뭐네 가깝네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요. 조금 쌀쌀해졌죠. 어제도 안 좋았는데 갑자기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요. 좋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했으면 후회하지 않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또 콜사가 생겨도 저만의 재미가 다른 곳에 생기다 보니까 뭐 콜사 시간에 이거 하면 되고 그거 하다가 콜 들어오면 콜 가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콜이 없다고 해가지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는데, 이렇게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콜이 없는 걸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화를 낸들 콜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하는 재미를 찾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재미를 찾았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한참 하고 있는데 콜이 들어오면 이거 좀 더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워할 때도 있어요. 오히려 거꾸로. 아무튼 그렇게 보내고 있고요. 오늘도 콜이 없더라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플러스를 뛰고 계신 분하고 한번 얘기를 나눴었어요. 플러스에 속해서 뛰시는 분이고 그것도 힘드신 것 같아요. 콜은 그렇게 뭐 적지 않은데 단거리고 그리고 자기 구역 내에서 뛰면 되니까 수월하긴 한데, 콜 관리를 사무실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똑같이 쿠팡이 주는 거는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역 내에서 그 콜 기사로 소속되어 있는 분들한테 먼저 배정을 해주는 것 뿐이지, 콜을 주고 안 주고는 쿠팡 이츠 본사 콜센터에서 하는 거더라고요. 그 서버에서. 그러다 보니까 구간마다 해야 되는 개수가 있나 봐요. 그 몇 명의 팀이 짜져서 그게 한 세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트를 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우리가 미션 요금을 받듯이 받는 것 같아요. 그 한 구간이라도 그 개수를 못 채우게 되면 꽝이래요. 그래서 그 개수를 채우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렵긴 다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구나 라는 걸 좀 이해를 했어요. 플러스의 개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그 세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들어오는 그 사무실 금액이 많으니까 그 세트를 늘리려면 기사분들이 많아야 되고 착실히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개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위험성도 좀 있고 어려운 면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 결론은 뭐냐면 쿠팡은 손해보는 게 별로 없어요. 무조건 주기만 하면 되고, 플러스든 일반 쿠팡이든 그 콜을 받아서 가는 사람이 있으면 장땡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아무튼 오늘도 저도 열심히 일을 해서 뭐 수입이 반토막이 났더라도 열심히 일을 해서 들어갈 때는 돈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날씨 정말 좋다. 오늘은 뒷콜을 좀 붙여주기를 바라면서 나오긴 했어도 기대는 안 했는데 생각보다 뒷콜을 좀 잘 주고 있네요. 지금 점심시간 피크 시간대라서 그럴 수 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이 피크 시간에도 콜이 없었거든요. 기대는 안 했는데 의외로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뒷콜을 또 착착 붙여주네요. 점심 피크 전까지는 없었어요. 지금 1시 조금 안 됐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뒷콜을 붙여주고 있고요. 3,000원짜리 콜 몇 개 빼고는 제가 그거 거절하고 나서 콜 죽은 거 외에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계속 잘 주고 있네요. 멀티콜도 주고 가다가 콜 추가로도 주고, 대중을 모르겠네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근데 이 팡이 망했나 싶은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피크 시간대에 주고 있네요. 또 이 피크 시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살짝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2시 넘으니까 또 다시 콜사가 됐네요. 어제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한 거예요. 어제는 뭐 2시부터가 아니라 계속 콜이 없었는데 오늘 그래도 2시 넘어서 콜사가 되니까 나마 좀 낫네요. 저만의 아지트가 있어요. 거기서 저는 그냥 스토리를 쓰면서 그냥 앱을 켜놓고 있다가 콜이 들어오면 또 한 콜 타고 그쪽으로 이동했다가, 콜이 없으면 또 쓰다가, 콜이 있으면 또 가고, 그냥 이런 식으로 시간을 때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뭘 할 게 있으니까 뭐 이거 안 하면 이거 하고 있지 뭐, 또 이거 하다가 이거 들어오면 이거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요. 편해 마음이요. 뭐 콜 안 들어온다고 전전긍긍 해봐야 콜 주는 것도 아니고요. 마음 편하게 내가 하는 일, 또 다른 재미있는 일을 하면 되지요. 뭐 저희 아지트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친척분께서 청개구리를 그냥 산채로 꿀꺽 삼키는 거를 봤었어요. 그때 정말 기겁을 했었는데 전 부위 그 외계인인 줄 알았었어요. 관절염에 좋다 그래서 그 청개구리를 그렇게, 청개구리가 조그마니까 그걸 산채로 그냥 꿀꺽 삼킬 정도로, 사람이 그렇게 아프거나 간절하면 그렇게 관절이 너무 안 좋으셔서 관절에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드셨다고 했었는데, 관절이라서 그렇지 만약에 나의 생명과 직결된 일이라면 정말 상식 밖의 행동을 하고 일을 하잖아요. 지금도 굿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 있고, 또 말도 안 되게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자기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그런 상황도 오는데, 간절함 속에서 간절함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의존하게 되는데, 자기의 생명보다 더 간절한 것은 없겠죠. 그 죽음을 살게 해줄 수 있다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어떤 사람이 마다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권력을 갖고 있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자기의 생명 하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마다할 수 있는 정치가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치가에게 간을 주려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겠죠. 정치인은. 그 간을 준 그 사람은 죽어야 되고요. 간을 주기 위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는 그 간을 줄 사람이 또 누군가를 죽여야지만이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두 사람이 죽어야 한 사람이 살 수 있는데, 이걸 검사가 그 정치인과 딜을 하고 있고, 간을 떼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냄새 나는 사람들은 아직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고, 그 간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또 찾아야 돼요. 그 냄새 나는 사람 중에서. 그 과정을 지금 풀고 있는데, 자꾸 풀으려고 하면 콜이 들어오고, 또 하려고 하면 콜이 들어오고, 이 하이라이트에 자꾸 콜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맥이 좀 끊기고 있는데, 참 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는. 네, 오늘 날씨 정말 따뜻하네요. 하늘도 맑고 미세먼지도 그렇게 심한 것 같지도 않고, 어제보다 날씨가 확연히 따뜻해졌어요. 지금 나무들 보면 나뭇잎들이 이제 나오려고 푸릇푸릇해지는 나뭇잎들이 있어요. 좀 있으면 또 확 더워지고 아이고 덥네 하겠네요. 저희 댓글에 보니까 콜이 많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콜이 많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3,000원짜리 콜을 안 받고, 멀티콜인데 4,000원대짜리 콜은 안 받아요. 멀티콜이면 5,000원 이상 돼야 받고, 단콜은 3,000원 이상 돼야 받으니까 거절해버리니까 콜사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가격을 싸고 비싸고 이게 얼만큼의 기준을 가지고 무조건 받냐 안 받냐, 이거보다도 자기 본인이 이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그렇게 기준을 맞추고 타면 그게 옳은 일이고 맞는 일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 배달 퀄리티가 그래도 3,000원짜리는 아니다 생각을 하고, 멀티콜 4,000원대 콜이면 또 3,000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보면 2,200원, 2,300원 이 정도 되는 꼴이잖아요. 두 콜을 타는데 4,600원이면 5,000원 해봐야 그래도 2,500원인데, 그래도 5,000원이니까 그거는 타더라도 이제 4,000원대에 두 콜을 간다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안 받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서 구리 쪽 나가는 것도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콜이 저한테는 페널티인 거죠. 콜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은 콜이 많다고 하시니까, 원인은 제가 그 콜들을 거른다는 것 때문에 제가 페널티를 많이 받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처럼 이 시기에 저처럼 타고 있으면 손가락을 빠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타시는 걸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3,000원이라도 계속 그게 모이면 3만원이 되고 하는 거니까 제 방법이 옳다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고, 아마도 제가 지금 콜이 없는 이유가 그 이유인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저한테 콜이 없는 이유가 3,000원짜리 콜이 원인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도 4콜 정도가 3,000원짜리 콜이었는데 그걸 거절하니까 콜이 안 들어오네요. 페널티가 확실히 주어지는 게 맞고요. 3,000원짜리를 거절하게 되면 뒤에 연속된 콜이 이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저처럼 이 콜사 페널티를 먹을 수 있으니까, 콜사 페널티를 안 먹으려면 그 3,000원짜리도 받아서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처럼 한 3-40분, 길게는 거의 1시간 정도도 페널티를 먹을 수 있으니까 손해일 수도 있어요. 정말 누구 말씀대로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는 개인적인 문제인 거고, 옳다 그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콜을 거절했더니 한 바퀴 쭉 돌았네요. 그냥 빈통으로. 저한테 아지트가 하나 있어요. 제 장난감, 아이들 장난감을 모아놨던 그런 지하인데요, 반지하 했던 곳인데, 모아놨던 곳인데 거기를 이제 저희 아지트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 겨울에 안 가고 계속 관리를 안 했더니 안에 곰팡이도 쓸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콜사 시간에 또 그 청소도 좀 하고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여름에는 거기서도 좀 쉬다가, 콜이 없을 땐 좀 쉬다가 콜도 뛰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거기 가서 나중에 거기가 정리가 되면, 근데 이게 정리가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관리를 안 했더니 곰팡이 냄새도 많이 나고 곰팡이도 쓸고, 페인트를 칠하긴 칠해야 되는데 또 페인트 칠할 시간은 안 되고, 그렇다고 콜을 뛰면서 계속 콜사가 길다고 해서 칠하다가 또 가서 하고 하다 보면 또 페인트가 굳어버릴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하려면 하루를 아예 날 잡고 하든가, 지금은 가서 일단 짐 정리만, 그게 막 너저분하게 모든 짐들을 다 갖다 놔서, 집이 작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갖다 놓다 보니까 많은 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좀 하고 여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점심 식사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지금 저만의 아지트를 꾸미고자 또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가는 중에 콜이 뜨면 또 콜 방향으로 가야죠. 예전에 뭐 인테리어 하는 그 형님 쫓아서 철거도 해봤고, 인테리어 하는 데 가서 쫓아다니다 보면 뭐 서당깨가 3년이면 풍어를 웃듯이 가벽치고 하는 것 정도는 타카도 치고 했었는데, 그런 타카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팔아버려 가지고 없어요. 이 타카만 있으면 그냥 갖다 대고 타카 쳐서 벽을 치고 페인트 칠하고 하면 되는데, 그런 걸 또 안 하니까 다 팔아버리게 되고, 또 타카를 빌리자니 돈이고, 돈 안 쓰고 제 인력으로 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청소를 좀 하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지트를 쓰게 되면 한번 공개를 하겠습니다. 제 영상으로. 보시는 분이 생기고 그러면 거기서 커피라도 한잔 할 수 있을라나 모르겠지만, 수전도 있고 다 있어요. 화장실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너무 관리가 안 돼가지고 아무튼 지하를 좀 정리하러 계속 가고 있어요. 지금 생각에는 거기를 다 방처럼 정리하기보다는, 뭐 요즘에 캠핑도 잘 못 가고 하니까 바닥을 쿠션으로 좀 깔아 놓고 그 위에 대충 정리하고 텐트를 쳐 놓고, 전기 이런 거 다 하지 말고 캠핑처럼, 캠핑 용품으로만 해서 캠핑처럼 할까, 지금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캠핑 간 것처럼 화덕을 피고 불멍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라면 정도는 끓여 먹을 수 있고 하니까, 일단 뭐 다 정리가 돼야죠. 곰팡이도 많이 쓸고 해서 일단 정리를 좀 해야지. 거기서 계속 있다가는 폐에 병 걸리겠더라고요. 아까 잠깐 들어갔다 왔는데 청소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콜이 없으니까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고 또 쓸데없는 짓을 하러 또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건 쓸데없는 짓이 아니죠. 여름 준비를 하는 거죠. 여름에 정말 콜 없고 할 때, 뜨거울 때 집에 들어가 있으면 안 나오게 돼요. 진짜요. 그렇게 아지트가 있고 그러면 일단 작업복은 그대로 입고 있으니까, 콜은 켜놓고 선풍기라도 쐬면서 있으면 콜 뜨면 또 가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공간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해놔야 될 것 같고, 더 덥기 전에 해놔야죠. 오늘 콜이 너무 없어요. 3,000원짜리 다 받으세요. 콜 연결하려면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기 어디서부터 여기로 온 거야 이거. 지금 점심시간인데도 이래요. 다른 분은 콜이 많다고, 엄청 많다고 하셨는데 플러스를 띄고 계신 건 아닌가, 그 생각도 드네요. 저도 콜이 정말 엄청 많았으면 좋겠네요. 우리 아들이 생기기 전부터 제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들도 거기 가면 많아요. 제가 그걸 버리지 못하는 게 저와의 추억이 있는 장난감들이고, 우리 아들도 좀만 더 크면 가져놀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장난감들이라서 모아뒀는데, 지금 다 녹슬고 기름칠도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돈이 뭐라고, 그런 것도 못하고 돈만 이렇게 벌고, 우리 자식들 키우냐고 모든 걸 포기하는 이 아빠의 심정. 그렇다고 이게 뭐 불행하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자고 있는 모습 정말 귀여워요. 일 끝나고 이렇게 딱 보면 정말 힘이 나요. 귀엽고, 어떻게 이런 애들이 내 자식 됐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은 다 천재 같고 다 잘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에요. 아마 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 마음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쿠팡이 이런 걸 노리는 걸까요? 제가 콜을 골라서 타다 보니까 평균 단가는 높은데 시급이 약해지고요. 콜 개수가 없어요. 박리 다매를 해야 작은 이익을 가지고 쌓여서 나중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익을 가져가는 것처럼 엄청 싸게 내놓는데 제가 그거를 안 받으니까 하루 종일 돌아도 그 시급이 약해지는 거예요. 뭐 1시간에 3,000원짜리 4콜 타는 게 난데 저는 4,000원짜리 2콜을 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콜수도 줄고 시급도 줄고 돈이 안 되네요. 여태까지 과거의 경험들을 쳐보면 이 시기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콜이 뚝 떨어지고 없고 콜비 좀 싸고. 시골 산에 가면 영란이란 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방울꽃이라고 하면 더 쉽게 알 수 있겠는데요. 흰색 방울 모양인데 아주 가느다란 줄기에 매달려서 이 초록색 이파리에 걸쳐서 매달려 있어요. 그 꽃을 보면 청순한 이미지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미지의 꽃이에요. 그 꽃이 향기도 나면서 여려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봐도 되게 여리게 보이는 그런 꽃이에요. 그 꽃에는 향도 있지만 독이 들어있어서 꽃가루가 음식에 뿌려진 음식이 손에 닿아서 염증을 일으킬 정도의 그런 독을 갖고 있어요.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 급사를 할 정도로 그런 독을 갖고 있는 그런 꽃이에요. 근데 그 꽃이 그렇게 죽이기만 하는 꽃이 아니라 민간요법으로 이 독을 쓰는 그런 꽃이기도 합니다. 시골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초록색 풀, 이런 풀이나 아카시아 꽃 같은 것들은 이렇게 씹어 먹습니다. 그냥 생으로. 시골 말로 시강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먹게 되는데 영란이란 꽃을 뜯어 먹어요. 호기심에 뜯어 먹었다가 열흘 만에 깨어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거의 죽었다 생각을 했는데 열흘 만에 살아나요. 그리고 나서 그 열흘 만에 살아난 사람이 그 장검사예요. 근데 그 검사가 그 이후로 정말 그 꽃에 얼마나 되었는지 그 향은 물론이고 그 영란이라는 꽃 때문에 영란이라는 이름조차도 싫어하고 은방울꽃이라고 해서 은도 싫어하고 은자도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향기를 맡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실은 나를 죽일 뻔한 그 꽃의 향을 맡을 때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향이 나는. 그 능력을 언제 아냐면 기억나는 한에서 얘기를 하면 어린 시절에 마을에서 그 사건 이후로 그 영란꽃 향기가 나는 거예요.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 마을에서 영란꽃을 심었나 봐. 그 향기가 너무 많이 나.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무슨 소리냐고, 무슨 꽃 냄새가 나냐고 믿질 않아요. 자기가 이야기를 해도 믿질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 꽃 냄새가 너무 괴로우니까 그러고 있었는데 그 향기가 난 이후에 사고가 하나 납니다. 그 농사를 지었다 보니까 가뭄을 대비해서 저수지를 파게 돼요. 그래서 그 포크레인이 와서 그 저수지를 파는데 그 포크레인이 박씨 아저씨라는 한 아저씨를 회전하면서 그 아저씨를 때리게 돼요. 그래서 다들 그 박씨 아저씨가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날아갈 정도로 세게 맞았기 때문에 병원에 실려갔는데 다 이제 돌아가시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거의 이제 식물인간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박씨 아저씨 부인이죠. 이제 병 간호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루는 그분을 만나게 돼요. 인사를 하고 아저씨를 소식을 들었고 회복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그 아줌마한테서 영란꽃 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 혹시 향수 뿌리셨어요? 병원에 가시는데 향수를 뿌리고 가셔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아줌마는 아니 얘는 어린애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자기한테 무슨 향기가 나냐고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속 시끄러워 죽겠는데 어린 게 희한한 소리를 한다면서 이제 갑니다. 들어와서 엄마한테 엄마 그 박씨네 그 아줌마한테서 영란 향이 난다 이상하다 그 병원에 가신다는데 그런 향수를 뿌리고 가더라 이 얘기를 하니까 아니 넌 또 그런 얘기를 하느냐 가서 빨리 공부나 하라고 희한한 소리나 했었고 뭐 하는 거냐고 그래 좀 검사 되겠어? 하면서 그 다음날 부고가 떠요. 그 아저씨 박씨 아저씨가 돌아가셨어요. 시골은 다 같이 합동해서 하니까 초상을 치르고 났는데 그렇게 사건이 포크레인 기사 아저씨는 과실치사가 돼서 조사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 박씨 아저씨 아주머니는 그 박씨 아저씨가 사망을 하면서 그 생명보험료를 받으면서 동네에서 부자가 돼요.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 포크레인 기사분은 이제 합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결국에는 나오는데
보험회사에서 재조사를 해달라는 의견 제출을 냅니다. 좀 이상하다. 보험 사기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알고 봤더니 그 포크레인 기사분의 부인이 보험 설계사고,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이 아주머니가 박씨 아저씨의 생명보험을 들어놓은 거예요. 그 생명보험을 들면서 언니 동생이 됐고, 그런 와중에 포크레인 기사 아저씨하고 내연 관계가 되는 거예요. 둘이 내연 관계였고, 그 생명보험을 든 사실을 알고 있었고, 동네에 저수지 공사를 할 때 구역을 나갈 거니까 그때 포크레인으로 사고를 내는 것처럼 해서 사망케 해라. 그러면 과실치사가 될 텐데, 그때 그럼 내가 보호자로서, 그 사람의 배우자로서 합의를 해서 나오게 할 거고, 생명보험료를 받아서 우리 같이 행복하게 잘 살자, 이런 모의를 하고 진행을 한 건데, 생각대로 포크레인을 쳐서 바로 아저씨가 돌아가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꼬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그날 저녁에 아저씨의 호흡기를 그냥 뗐다가 사망케 하고,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한 것으로 결론 지려고 그렇게 일을 꾸밉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마되는 줄 알았는데, 이 아주머니는 박씨 아저씨를 사망케 한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조사를 받던 중 이 아줌마는 투신해서 자살을 합니다. 포크레인 기사는 내연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포크레인 기사 부인이 포크레인 기사를 살인하게 돼요. 그 보험사 아주머니만 그 죗값을 치르게 되죠. 그런 일이 마무리가 됐는데, 그 이후에 그 영란 향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이상하게 그렇게 일이 마무리된 이후에 그 향이 안 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면서 혼쭐만 내죠. 그러니까 무조건 공부만 해라, 넌 좀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고 공부만 해라, 이런 식으로 믿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세월을 보내는데,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진짜 죽을 짓을 할 사람들이 그렇게 항상 많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연이겠지 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을 몇 번 겪게 돼요. 학교를 다닐 때, 고등학교 시절도 그렇고 대학교 시절 때도 그렇고 그런 사연들이 있는데, 소설 그 안에서 포크레인 기사와 함께 둘이 모의를 하고 내연의 관계를 갖는 그런 것들을 묘사를 해야 되는데, 글로는 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으니까, 제가 작가는 아니지만,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박씨 아저씨를 호흡기를 뗄 때의 그 순간, 그때의 감정을 내가 꼭 그 호흡기를 떼는 손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그렇게 신기한 일들이, 무당이 작두를 타듯이 그런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는 사연들이 쭉 있는데 나중에 더 말씀해 드리겠습니다.